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 많은 분들 걱정했고요. 논란도 됐습니다. 바꾸자라고 수도 없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꼭 닮았다. 속절없이 쓰러지는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참 많이 나왔죠. 위험의 외주화, 위탁 노동이죠. 규정 무시. 그리고 최근에 고 이선호 씨도 사고 보고, 뭐 이게 보고를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어요, 지금. 중대재해법 뭐 이런 법 얘기까지 같이 좀 실려 있습니다. 과거와 또 닮은 모습이 또 나타났다 이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터의 죽음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유족은 투사가 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열악한 환경은 그대로고 사회가 안 들으니 직접 나서야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실까요? 23살입니다. 고 이선호 씨. 여기 빈소가 차려졌는데 여기 부친이 계시고요. 여기 보면 문상훈,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왜 안 바뀌죠? 제가 볼 때는 강자들이 이걸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실행을 하지 않은 거죠. 레터릭만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됐고 그 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한계가 많다라는 논쟁들이 예. 많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서 소위 자기들의 외주 비용을 절감하거나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들로 계속 이 문제를 치부해왔던 측면들이 꽤 많았던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내부에서 얘기 듣기는 근무 체계를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일 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안전모도 없었고 안전 관련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저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모든 사업장에서 저런 문제들은 항상적인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좀 광범위하게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위험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선호가 잘못되어 있는 측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전히 기업들이 생명보다는 이윤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측면.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미 뭐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야 실행이 됩니다만 좀 민주당이 특히 좀 더 입법 추진 과정에서 개정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끝나고 난다면은 뭐 생명이 사라지는 상황이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기업에 좀 부탁을 드리는데 기업 뭐 상황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건 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명들을 우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제시를 해서 저는 안타까운 젊은 죽음들 자체가 앞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효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 이중 구조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지금 녹아 있는 셈이죠. 김종욱 교수 설명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비용 절감 이게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우선되는. 사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예. 기업의 CEO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 그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그런 규정이 있게 되면 기업 내에서 모두 다 긴장하는 그래도
촉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재계 경영계에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바로 그런 점을 가장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반발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도 내년으로 일단 미뤄서 예.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있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고, 그러나 결국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떠넘기잖아요. 하청업체, 협력업체는 영세하고 그 영세한 곳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이 우선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또 딴 사람 쓰면 된다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몸집은 커졌는데 옷은 아직도 작게 입는 이런 이중구조의 전형적인 그게 그대로 지금 여기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런 식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단 도입을 했고 예. 시행을 내년에 합니다. 결국 그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며칠 됐죠. 이 얘기가 좀 알려진 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젊은이입니다. 23살 젊은이입니다. 이런 기사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제 사회 분야 기사입니다. 이 역시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관심을 갖고 막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또 2살 입양아 양부 학대로 의식불명. 정의 사건 7개월 만에 또 벌어졌습니다. 이 30대 양부 긴급 체포됐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있는데요. 뭔가 학대가 있었다 의심이 될 만한 게 많습니다. 뭐 뇌출혈, 멍투성이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다. 뇌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찾았다. 양부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의 진술에 울면서 칭얼대서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2살짜리가 울면서 칭얼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기 보시면 뭐 입양 사후 관리 시스템 구멍 또 노출, 사형구형 정인 양모 14일 1심 선고 예정이다. 뭐 이런 일정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난해 정의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슬퍼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이요. 그런데요. 그 지난 3월에 이른바 정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발효가 됐고요. 예. 근데 이거 법이 있으나 만합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건 아마 이제 그 사후 관리, 그러니까 사건이 학대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를 이제 아동 학대 처벌법이 개정된 거고요. 예. 거기서는 이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나 아동 그 보호 전문기관 분들이 수사를 또는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화시킨 거죠. 의무화시킨 수사 거죠. 조사를 의무로 만든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시 조치 시한을 좀 늘려주고 이 정도인데 사실 입양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정인이 사건 때도 있었지만 원래 아동 그 입양기관이 1년 동안은 양부모와 양자녀와의 그 어떤 뭐 관계 정립을 위해서 1년 동안은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2차례 가정 방문을 하고 뭐 4차례 정도 뭐 전화 상담 등을 또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하거나 실질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고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신고나 보살필 수 있는 또 살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는데 8개월짜리 애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게 되면 입양기관의 가정방문이 오히려 유일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방기관이 좀 더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복지부의 매뉴얼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부 매뉴얼이 이제 1년에 2회 방문인데 이걸 조금 더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물론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대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조치하는가는 그 이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적용된 그 정의법은 일이 벌어진 뒤의 상황을 다루는 법이고요. 일단 학대 의심 정황이 노출됐을 때 인지했을 때 그 사후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입양특례법 적용되는 것은 이제 입양기관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건 예방 차원인 것이죠. 예방 차원. 그게 더 중요한 거 이 아닙니까? 부분을 지금?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양특례법 및 복지부의 매뉴얼을 좀 개정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때는 왜 논의가 안 됐습니까? 예방 차원의 문제가.
그때도 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학대 정황이 있었는데 학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학대 담당 공무원들 이 조치가 이제 미흡했다. 여기에 이제 일이 비난의 화살이 있었던 거죠. 벌어졌는데도 그 이후 조치가 미흡해서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간 어린이집 거군요, 교사가 그러면. 신고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흡했다.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돼서 대책이 수립됐었는데 예. 이 부분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예. 이 관리의 실질화 부분이 이제 지금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것도 국회에서 아마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멍이 있었군요, 지금. 이 사안은 구멍이 난 겁니다. 그때 같이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 논의가 좀 편협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연속해서 지금 두 개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